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가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선 주자들에게 안 후보와 단일화 내지 연락하지 말라. 그럼 징계하겠다라고 엄포를 둔 바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 안철수 대표인 것 같다. 아마 아직도 예.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대표님께 양보할 후보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거강꾼이라는 표현 썼지만 제가 윤리위원회에도 별도의 지침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저는 따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이 기싸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안 대표가 출마 선언한 다음 날 딱 6개월 전에 예견했다. 그때도 무은 빌어들었다. 라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경험을 꺼내들면서 대선 출마 안 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비판을 하죠. 그러자 안철수 대표, 내일이면 당대표 권한 대선 후보로 넘어간다. 일벌백계의 결정 권한도 별로 의미 있는 발언 아니다. 라고 어제 신경전을 벌입니다. 아직도 정치평론가 때 버릇 못 버렸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도 대응하죠. 안 대표는 패널도 못해. 굉장한 자의식 과잉이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못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평론 진짜 못한다. 슈퍼챗이나 받으시라. 라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혹시 이재명 기자 개인적인 악연이 있습니까? 악연이 있다고 봐야겠죠. 분 사이에? 국민의당 때 이제 바른정당 이후에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합당 이후에 이제 굉장히 신경전이 날카롭게 벌어졌었죠. 결국 이제 그래서 분당이 된 거고 다시 이제 당시 바른정당계는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합쳐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던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일관된 국민의힘의 전략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안철수 고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사실 무시하면 결국은 어떤 정권 교체의 열망이 국민의힘으로 모여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주지 않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거고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도 결국 같은 이제 고사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것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게 결국은 양쪽 분산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보수 중도 진영이 국민의힘 쪽으로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굳이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어떤 심리적 단일화라고 할까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선전하기 참 어려운 그런 구도가 될 텐데 전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치의 목표 자체가 결국은 어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부분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당이 국민의당일 텐데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당이 근데 안 대표조차 포용해내지 못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 이후에 과연 뭐 공존이라든지 통합의 정치를 과연 어떻게 펼칠지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약간 제가 볼 때 김진 앵커도 어떤 사적 감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도 사실 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대화를 보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인 만큼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거죠. 모든 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쨌든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 열망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